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총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각 지역 후보자들은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요. 특히 각축이 예상되는 부평구 을 선거구 역시 아침 저녁으로 후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송효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정원 제1차장 출신 박선원 예비후보가 공천에 성공했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투자 유치와 현안 해결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가장 행복하고 쾌적한 부평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평이 새롭게 태어나서 인천을 이끌고 우리 부평이 원도심의 중심이 돼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부평, 행복한 부평으로 만들고자 박선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토박이 이현웅 예비후보가 나섰습니다. 새 인물을 강조하며 샤이 보수, 민주당에 실망한 진보 중도층을 동시에 공략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부평은 정말 부평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느끼는 사람이 부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야당과도 대화하고 때로는 중요한 부분들은 엄정하게 싸우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과 또 어떤 의지와 끈기의 그런 정치인이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 미래에 합류한 홍영표 예비후보. 공천권을 획득한 후 본격적인 선거판에 뛰어들어 정권과 민주당 심판 카드를 꺼냈습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알고 계십니다. 제가 민주당의 공천장을 받지는 못했지만 우리 주민들이 부평 을의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저는 우리 주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믿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녹색정의당에선 김응호 부평구 위원장이 나섰습니다. 가장 늦게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 예비후보는 정권 심판뿐만 아닌 정체된 부평의 발전과 변화를 내세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부평 미군기지 반환 삼산동 특관 문제 해결 앞장서 왔습니다. 중소상공인들과 함께 신세계 복합 쇼핑몰로부터 우리 부평시장, 지하 상가, 중소상인들의 권리를 지켜왔습니다. 부평을 지킨 사람, 김응호입니다. 거대 영당이 맞서서 제3의 정치 세력으로 대한민국 국회, 특권국회를 바꾸어내고 싶습니다. 2010년 이후 진보 진영 텃밭으로 여겨져 왔던 부평구 을. 4선 의원의 탈당과 출마로 다자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인천 부평구 갑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예비후보와 무소속 이성만 예비후보의 단일화가 성사됐습니다. 이성만 예비후보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 후보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종면 예비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습니다. 앞서 노 예비후보는 진보당 신용준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성사시킨 이후 민주당 예비후보였던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과 신은호 전 인천시의회 의장의 선대위 합류로 통합선대위가 꾸려졌습니다. 이번 단일화로 부평 갑 민주진영은 단일 후보로 선거를 치르게 됐으며 국민의힘 유재용 예비후보와 개혁신당 문병우 예비후보와의 3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재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 유정주 예비후보가 제기한 경선 결과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최근 경선에서 승리한 서영석 의원이 부천시 갑의 최종 후보로 결정됐는데요. 서영석 후보는 일부 과도한 네거티브로 공천이 확정되지 않아 시민과 당원들이 걱정과 우려를 표했다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만큼 당의 승리를 방해하는 행위를 멈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정주 후보는 부천시 갑 경선 과정에서 서영석 후보 캠프를 상대로 권리당원 이중투표 의혹을 주장하며 최근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김포시가 도시공원 내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산지형 공원 2곳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앞서 김포시는 지난해 8월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 관내 산지형 공원 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CCTV 설치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이어 지난해 하반기 CCTV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과 경인권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신입생 2,000명을 증원합니다.
교육부는 20일 내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수도권 의대 27곳에 1,639명을 우선 배정했습니다. 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 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습니다. 나머지 361명은 경기 인천권대학 5곳에 배정했습니다. 성균관대와 아주대, 차이과대와 인하대, 가천대가 포함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의사 수와 의료 여건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번 증원 대상에서 서울 지역 의대는 제외했습니다. 서울과 경인 지역 간 과도한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61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근접하는 데 반해 경기는 1.80명, 인천은 1.89명으로 전국 평균인 2.23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단일화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후보 단일화는 도내 18개 선거구에서 이뤄졌으며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단일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특히 부천 을에서는 국회의원 후보와 시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에 대한 단일화 합의가 동시에 성사됐습니다. 부천 을 국회의원 후보는 민주당 김기표 후보, 기초의원 재보궐선거는 진보당 이종문 후보가 선정됐습니다. 각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20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가 결정되는데요.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이달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합니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 시스템의 인적사항과 재산신고서 등 후보자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 송도와 서울 남양주 마석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노선 일부 구간에 대한 안전진단이 실시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GTX B노선 민간투자사업 구간인 인천대 입구와 용산에 대해 설계 단계 철도 교통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설계 단계 철도 안전진단은 정거장 1개소를 포함한 1km 이상의 철도를 설치하는 경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안전진단을 통해 공단은 역시설과 타 교통과의 연계성, 교통약자 시설과 터널, 궤도와 통신, 전기 등 철도시설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시행합니다. 고농축 대마오이를 꿀로 위장해 국제우편물로 국내에 들여오려던 밀수사범들이 인천공항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공항 세관은 지난 1월 국제우편물 검사 과정에서 대마초 성분의 40배가 농축된 오일 1.5kg을 확인하고 수취인 A씨를 찾아가 검거했습니다. 또 국내에 체류하다 해외로 도주하려던 해외 공급책 한국계 캐나다인 B씨도 함께 붙잡았는데요. 검거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밀수입한 대마오일 0.3kg과 흡연 도구를 추가 압수했습니다. 세관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를 구속 수사한 뒤 검찰에 넘겼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40건, 약 52kg의 대마오일 등을 적발했는데요. 이는 약 5만 2천 개의 흡연 도구로 약 200만 회를 흡연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인천 지역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는 2024년 2월 인천 수출입 동향 보고서를 통해 2월 인천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3.8% 증가한 44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지역 수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했으며 수입은 10.6% 감소한 49억 달러, 무역수지 적자는 4억 8천만 달러였습니다. 인천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4.3% 증가한 11억 1천만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55.2% 증가하며 4개월 연속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도 지난해 동월보다 2.6% 증가한 5억 5천만 달러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22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상위 10대 수출 대상국 중 인도와 튀르키예를 제외한 국가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서울시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사과와 대파를 공급합니다. 서울시는 가락시장과 롯데마트와 협력해 유통 판매 마진을 크게 줄인 사과 7.5톤과 대파 17톤을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공급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사흘간이며 사과는 2.5kg 한 박스에 9,990원, 대파는 1kg에 2,950원에 판매됩니다. 이 같은 판매 가격은 소매 가격 대비 66%, 대파는 24% 저렴한 수준입니다. 서울시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이 급등하는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출퇴근 시간 유연 근무를 활용하면 도로나 철도 건설 없이도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은 당신의 출근 시간만 바꿔도 교통 문제가 해결됩니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는데요. 보고서에서는 직장인의 10%가 1시간 일찍 출근하고 20%가 늦게 출근하는 시차 출퇴근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제안대로 수도권에서 시차 출퇴근제 30%를 달성하게 되면 하루 출퇴근 시간이 평균 9.4분 절감된다고 경기연구원은 설명했는데요. 경기 남부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하루 22.4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연간 1조 3,382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도 덧붙였는데요. 경기연구원의 관계자는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연간 편익이 1,037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서울 양평고속도로급 도로 13개를 건설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라고 말했습니다. 인천시가 포트홀 집중 보수 정비에 나섭니다. 시는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종합건설본부 관할도로의 포트홀 6천여 건에 대해 보수를 벌였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포트홀 급증 주요 원인으로는 평년보다 2.7배 많아 역대 1위를 기록한 지난 겨울 강수량과 이상기온으로 인한 온도차로 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직영 보수반을 당초 4개조 15명에서 5개조 18명으로 증원하고 긴급한 경우 일반직 공무원까지 현장에 투입해 보수에 나설 방침입니다. 올해 6월까지 사업비 134억 원을 활용해 축구장 68개 정도의 크기인 도로 483제곱미터를 재포장할 계획입니다. 추가 보수가 필요한 구간은 추가 경정 예산안에 사업비를 반영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개별 공시지가 최종 결정 고시 전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습니다. 올해 인천시 개별 공시지가 조사 대상은 63만 4,648필지인데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산정 가격은 이달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받은 후 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 공시합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군구 지가관리부서에 문의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군구 지가관리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19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시군 하천계곡 지킴이와 담당 공무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직무교육은 하천구역 내 단속 대상, 평상 건축물 경작, 하천 수 무단 사용 등 불법 행위 확인과 적발시 절차, 근무 방식 및 복무 관리, 홍보 강화 등으로 내용이 구성되는데요. 올해 하천 계곡 지킴이는 하천 감시 순찰, 재해 위험 요소 및 불법 사항 관리, 하천 환경 정비 등의 역할뿐 아니라 관광객들이 하천에 더 쉽게 접근해 즐길 수 있도록 돕거나 불법 행위 근절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업무도 할 예정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